자비순례단이 경북 문경에서 잠시 순례를 멈추고 대중공사를 열어 한국불교 미래 발전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도 순례단을 찾아 만행결사의 역사적 의미를 강조했습니다. 현대 불교사의 가장 치욕적인 사건인 12.7 범난의 피해자 고 혜성 스님이 쓴 시집이 출간됐습니다. 군화에 짓밟힌 법당, 40년 전 범난의 아픔이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동국대 불교학술원 종학연구소가 교내 만회관에서 제10회 학술대회를 열었습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 불교의 대응과 변화란 주제로 열린 학술대회는 발표자와 논평자를 제외하곤 온라인 비대면으로 진행됐습니다. 천태종이 서울 신촌 성룡사와 중랑구 삼룡사, 분당 대광사 등 도심 사찰에서 잇따라 창립 기념행사를 열었습니다. 코로나19 극복을 기원하며 소외계층 돕기를 실천했습니다. BBS 불교방송의 후원을 위해 애써온 한 만공의 공덕주가 타계한 뒤 생전 도시행이 알려지면서 훈훈한 감동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16일 금요일 BBS 뉴스입니다. 자비순례단이 경북 문경에서 잠시 순례를 멈추고 대중공사를 열어 만행결사의 의미와 함께 한국불교 미래 발전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도 순례단을 찾아 이번 결사는 부처님 당시의 근본 불교를 행하는 역사적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첫 소식 대구 BBS 정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상월선언 자비순례단의 대중공사가 열린 어제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이 순례단의 경유지인 경북 문경에서 자비순례단을 예방했습니다. 원행 스님은 부처님께서 성도하신 붓다가야에서 제자들을 찾기 위해 길을 떠나는 모습이 떠올려졌다며 감사와 경하의 인사를 드린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결사가 부처님 당시의 근본 불교를 행하는 역사적 일이라고 격려했습니다. 부처님 그 근본 진리로 돌아가서 근본 불교를 행하는 그런 큰 역사적인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건강에 이상이 없이 늘 하루하루 새롭게 정진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큰 스님을 모시고 잘 이 결사를 마쳐 주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결사 단원으로 500km의 대장정에 동참하고 있는 상월선언 회주 자승 스님은 감사의 인사로 화답했습니다. 정부행정에 바쁘신데도 이렇게 방문해서 많은 대중들을 격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날 오후 열린 대중공사는 만행결사의 시대 역사적 의미를 돌아보고 한국 불교의 미래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였습니다. 좌장을 맡은 황순일 동국대 교수는 상월선언 천막결사와 만행결사가 한국 불교를 앞으로 나아가게 할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뭔가 주어진 문제에 대해서 불교식으로 해결책을 모색하는 그런 아주 액티브한 방향으로 이제 이 만행결사가 되고 있다고 생각하고 어떤 그런. 자연 스님과 해명 스님은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문화의 확산 등 시대적 변혁기를 맞아 활동적이고 역동적인 불교로 패러다임의 변화가 시작되었다고 지적했습니다. 4차 산업시대, 그다음에 탈종교화 시대, 그다음에 코로나를 맞아서 그걸 파고 찾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성지순례, 그다음에 순례결사를 통해서 그런 정신을 환기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맞이해서 불교계는 어떠한 노 뉴멀이라고 하는 새로운 기준과 표준을 만들 것인가라고 하는 그런 부분에 포인트를 맞춰서 나 자신이 부처다라고 하는 그런 자각을 할 수 있는 그런 운동이 상월선언과 만행결사 이 두 가지의 근본 정신이다. 9명의 불교계 석학들이 참여한 종합토론에서도 미래 불교의 모습과 올바른 방향에 대한 담론이 이어졌습니다. 지난 7일 대구 동화사에서 출발해 200여 킬로미터를 숨가쁘게 달려온 순례단은 이번 주까지 경상도에서의 일정을 마무리하고 다음 주 충청도로 걸음을 옮깁니다. 상월선언 자비순례단은 오는 23일 경기도 양평에서 또 한 차례의 대중공사를 가질 예정입니다. 경북 문경에서 BBS 뉴스 정한현입니다.
현대 불교사의 가장 치욕적 사건인 12.7 법난 40주년을 맞아 피해자인 고 혜성 스님이 직접 쓴 시집이 출간됐습니다. 군화에 짓밟힌 법당이란 제목의 이 시집에는 12.7 법난의 아픔과 통곡의 목소리가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정영석 기자가 전합니다. 작은 노트에 깨알같이 적은 글씨들이 시집의 첫 부분을 장식합니다. 해탈이란 제목의 이 시를 쓴 주인공은 고 혜성 스님. 늘 깨어있으란 장군 죽비의 가르침으로 다가옵니다. 12.7 법난의 가장 큰 피해자로 꼽히는 혜성 스님이 생전 친필로 쓴 시 67편을 엮어 책으로 출간됐습니다. 혜성 스님의 속가 동생인 이근우 전 청담고 교장이 법난 40주년을 기념해 만든 시집 군화에 짓밟힌 법당입니다. 이 법난의 진상과 역사적인 교훈을 되내기 위해서 이렇게 스님의 지음으로 해서 발간을 했습니다. 시집 출판을 기념해 조계사 극락전에서 봉행된 고불식. 참석한 조계종 원로위원 자광 원행 대종사는 불교계의 법난의 비극이 두 번 다시 되풀이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왜 이렇게 불교가 나약한가? 어느 때든지 짓밟힐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혜성 스님은 1980년 12.7 법난 당시 한 달 동안 모진 고문을 당했으며 강제로 도선사 주지직과 함께 승려 자격을 잃어야만 했습니다. 이후 승려 신분은 되찾을 수 있었지만 법난 때 받았던 고문의 후유증과 정신적 충격으로 고통을 받다 2년 전 7월 25일 세수 82세, 법납 62세의 일기로 원적에 들었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이고 마음 수행이거든요. 마음 수행 하나로 그 어려운 상황을 잘 극복하셨구나라고 제가 상자로서 생각 들었습니다. 피해자 명예를 회복하지 못하고 떠난 혜성 스님의 시집 군화에 짓밟힌 법당은 법난이 일어난 지 40년을 맞아 더욱 큰 울림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BBS 뉴스 정효석입니다. 조계종 제6기 장학위원장에 종호 스님이 위촉되는 등 장학위 위원진이 일부 개편됐습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은 한국불교 역사문화기념관 4층 접견실에서 동국대 부총장 종호 스님과 중앙승가대 교수 승원 스님, 교육부장 서봉 스님 등 6기 장학위원에게 위촉장을 수여했습니다. 새 장학위원장을 맡게 된 종호 스님은 스님들이 종단의 도움으로 공부를 하는 건 종단만 아니라 한국불교를 이끌어 나가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이라며 필요한 분야와 필요한 스님들께 지원할 수 있도록 마음을 모으겠다고 말했습니다. 동국대 불교학술원 종학연구소가 교내 만회관에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 불교의 대응과 변화란 주제로 제10회 학술대회를 열었습니다. 비대면으로 열린 학술대회는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발표자와 논평자만 참석한 가운데 청중들은 온라인으로 행사에 실시간으로 참여했습니다. 부산대 이병인 교수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 불교 환경의 현황과 대응에 대해, 동방문화대학원 대학교 교수 인경 스님은 종교의 사회적 역할에 대해, 그리고 조계종 교육원 불학연구소장 정훈 스님은 불교 포교의 변화에 대해 각각 주제 발표를 했습니다. 동국대 종학연구소장 정도 스님은 코로나19로 인한 대사회적 변화에 대응하고 변화해야 할 관점들을 논의하는 장으로 불교계에서 개최하는 선제적인 학술대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동국대가 지난 주말 첫 번째 서울국제 명상 페스티벌을 열어 명상 수행의 진수를 선보였는데요. 코로나19 시대 정신적 고통 해소와 마음 치유의 수단으로 불교 명상이 주목받고 있는 만큼 다양한 불교 명상 콘텐츠의 개발과 대중화 노력이 뒤따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류기환 기자입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쉽사리 진정되지 않으면서 몸과 마음의 고통을 호소하는 이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울과 불안, 무기력증과 분노 조절 장애를 호소하는 환자가 늘어나면서 심리 방역의 효과적인 방법 가운데 하나인 명상에 대한 관심도 덩달아 높아지고 있습니다. 다양한 명상 수행법을 통해 코로나19로 지친 몸과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길을 제시하는 제1회 서울 국제명상 페스티벌을 개최해 주목을 받았습니다.
불교의 전통 수행법인 명상이 사람들의 고통과 불안, 스트레스와 긴장 등 여러 심리적 질병을 직접적으로 치유할 수 있는 최고의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제1회 서울국제명상 페스티벌 참가자들은 유튜브를 통해 실시간 현장 생중계를 시청하거나 사전에 신청한 화상회의 프로그램에 접속해 국내의 명상 전문가들과 실시간 소통에 나섰습니다. 특히 이번 페스티벌은 실제 오프라인으로 접하기 어려운 세계적 명상 지도자들의 가르침을 실시간 온라인 영상으로 선보여 코로나19 시대 대세로 자리 잡은 명상 수행의 진수를 국내외에 널리 알리는 데 한 몫을 했습니다. One of the most important human experiences is the experience of what it is to be a compassionate person. And compassion involves that capacity to attend to the experience of another, but also to our own experience. 이번 페스티벌은 코로나19 극복은 물론 비대면 시대 새롭게 변화할 세상에 적응하기 위한 명상 활용 방안 등에 초점을 맞춰 진행됐습니다. 명상 콘서트에 열린 음악 콘서트에서는 명상 노래, 힐링 음악 등을 선보여 문화 공연에 대한 갈증을 조금이나마 해소하는 기회도 제공했습니다. 특히 동국대는 이번 행사를 위해 유튜브 채널을 개설하고 한국 불교의 전통 수행법과 가르침을 바탕으로 하는 명상 콘텐츠와 프로그램을 선보여 불교 기반의 명상 수행 대중화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불안과 스트레스가 커지면서 물리적 방역만큼이나 심리적 방역이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불교를 기반으로 한 명상과 마음 수행으로 안정과 긍정의 에너지를 불어넣는 일이 코로나19 시대 명상 열풍을 이끄는 한 축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동국대에서 BBS 뉴스 류기환입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인 이원욱 민주당 의원이 민생국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 중이라며 정쟁과 파행 없는 국정감사 의지를 밝혔습니다. 이원욱 의원은 어제 BBS 시사 프로그램 박경수의 아침저널에 출연해 과방위는 과거 19대, 20대 국회에서 정쟁과 파행으로 가장 유명했지만 올해는 그렇지 않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새로운 과학 문명을 이끌어가고 추격 경제를 해왔다면 앞으로 선도 경제를 만들어가는 데 있어서도 우리 과방위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같이 깊이 인식하시는 것 같고요. 이 의원은 특히 국회 과방위의 종이 없는 국감이 다른 상임위의 모델이 되고 있고 비대면 영상 국감도 의미 있는 시도라고 평가했습니다. 이원욱 의원은 지난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됐고 21대 국회에서 불자 의원들의 모임인 정각회를 이끌고 있습니다. 천태종은 50년 전 서울 신촌 성룡사에 서울지부를 창립한 데 이어 서울 각 지역과 분당 등 신도시에 도심 사찰을 잇따라 열었는데요. 지난 휴일 신촌 성룡사와 중랑구 삼룡사, 분당 대광사가 창립 기념 행사를 열고 코로나19 극복을 기원하며 소외 계층 돕기를 실천했습니다. 보도에 홍진호 기자입니다. 서울 서대문구 신촌에 위치한 성룡사는 천태종의 첫 서울 사찰입니다. 반세기 전인 1970년 상호론각 대조사를 증명법사로 서울지부가 창립된 역사적인 곳으로 종단 서울포교의 발원지입니다. 지난 1일 성룡사는 창립 50주년을 기념해 종단의 3대 강령과 실천 방안을 주제로 학술 대회를 열고 상호론각 대조사의 가르침을 되새겼습니다. 대조사님께서는 스스로 그 인격을 완성하고 나아가 사회 대중을 교화하며 지상의 불국 정토를 실현하는 것이 우리 불자의 근본 사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같은 날 올해로 창립 42주년을 맞은 서울 삼룡사도 총무원장 문덕 스님이 참석한 가운데 기념법회를 열고 코로나19 종식을 기원했습니다. 사부대중들은 두 손을 함께 모으며 불자들의 정진과 공덕으로 코로나19를 극복하자고 다짐했습니다. 모든 공덕이 더욱 간절한 정진으로 성화되고 그 공덕이 우주 법계를 청정하게 하여 모든 질병과 고통이 사라지기를 기원합니다.
삼룡사는 태풍 피해 등을 입은 이재민들을 위해 후원금 500만 원을 전달했고 코로나19로 지친 지역민들의 마음을 위로하기 위한 문화예술제도 함께 열었습니다. 발열 체크와 마스크 착용 등 방역 지침에 따라 행사를 연 삼룡사는 앞으로도 21세기 도심사찰로서의 역할을 다하겠다고 천명했습니다. 삼룡사는 21세기 도심사찰로서 사부대 중인 신신과 원력으로 모범적인 시스템을 통해서 교화, 전복교화와 사회적으로도 다양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같은 날 천태종 분당 대광사는 창립 19주년 기념 법회에서 코로나19 극복을 발언하며 소외계층을 위한 자비성금 3천만 원을 기탁했습니다. 서울 포교 반세기를 맞이한 천태종은 이제 지역 곳곳에서 코로나19 시대 불교의 대사회적 역할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서울 인사동에서 BBS 뉴스 홍진호입니다. BBS 불교방송의 후원을 위해 애써온 한 불자의 생전 보시행이 알려져 훈훈한 감동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BBS 불교방송 만공의 공덕주인 김갑선 불자는 지난 14일 서울 봉천동 자택에서 85살을 일기로 타계했습니다. 김갑선 불자의 빈소는 동국대 일산병원에 마련됐고 고인의 유해는 파주 보광산 앞골 땅에 안치될 예정입니다. 이선재 사장 등 임직원들은 일산병원에 마련된 분향소를 찾아 조문하고 고인의 극락광생을 발언했습니다. 고인은 지난 2015년 BBS 불교방송의 방송포교 불사를 위해 아파트를 기부하는 등 생전의 무주상보시를 꾸준히 실천해 주위에 귀감이 되었습니다. 고려시대 몽골 침입에 맞서 3번의 전투를 승리로 이끈 승장 윤후 스님을 추모하고 나라 사랑 정신을 되새기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경기도 용인 불교사학연합회와 사단법인 용인 불교전통문화보존회는 용인시에 있는 고려시대 토성 처인성에서 처인 대첩을 승리로 이끈 김윤후 승장과 희생자를 추모하는 달해제를 봉행했습니다. 코로나19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1단계로 격화하여서 조금이라도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윤후 장군은 역사적으로 거장으로서 110만 용인 시민의 자부심과 용인 시민의 자랑스러운 인물입니다. 달해제에는 전 동국대 이사장 자광스님과 용인 불교사학연합회장 법경스님, 백군기 용인시장 등이 참석했습니다. 김윤후 스님은 13세기 고려시대 몽골군 침입 당시 용인 처인성 전투 등을 승리로 이끈 승장이지만 3번의 전투 승리에 대한 짧은 기록만 남아있어 스님의 생애나 전승 유적에 대한 조사, 연구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옛것을 본받은 새로운 창작불화가 조성됐습니다. 고려불화에 유색 57자계를 입힌 영축총림 통도사 마산포교당 정법사의 수월 가늠도입니다. 부산 BBS 박영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30여가지 유색 57과 수십만 개 자기로 표현된 수월 가늠도입니다. 고려불화를 바탕으로 나전칠기 등 57가 자기로 유명한 마산과 통영 지역의 특성을 반영했습니다. 바다와 접한 마산 주민들을 위해 해상용왕도 새겼습니다. 정법사 초대 주지로 108년 역사의 기틀을 마련한 경봉스님이 강조했던 간음정진의 글씨도 고스란히 담았습니다. 수월 가늠도는 어디에도 없는 처음 시도한 겁니다. 내가 지금 현쪽에 덕고 창시라고 했습니다. 옛 것을 본받아서 새로운 것을 창조하다. 이렇게 주제를 잡아서 그렇게 했습니다. 이번 불사는 역사적인 면과 지역적인 면과 또한 문화를 함께 통틀어서 불사에 이렇게 수월 가늠을 저렇게 모시고 했습니다. 이번 수월 가늠도의 조성은 대작불사를 진행하고 있는 정급사 불자들이 일궈낸 또 하나의 작품입니다. 여기 정법사 신도님들하고 대중 스님들하고 저를 많이 도와주셔가지고 그냥 할 줄
뭔지는 모르고 열심히 한 것밖에 없습니다. 여기 계시는 주지스님, 도문스님, 제 생애 최고의 스승이신 것 같습니다. 그분 덕에 여기까지 오고. 이날 점안식은 코로나19 방역 수칙에 따라 통도사 총무국장 종현스님과 정법사 신행단체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통도사 연불대학원 원장 영산스님의 집전으로 보행됐습니다. 또한 심영스님이 은사인 경봉스님에 대한 이야기를 김성수 통영57미술관장이 수월가람도 조성의 의미를 각각 전했습니다. 이 밖에도 이날 원통보전 내 신중 목탱화 점안식과 산신각 점안식도 함께 보행됐습니다. 정법사는 이번 점안식에 이어 원통보전 상단의 33 가는보살상 불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불교문화 창달에 매번 새로운 도전을 하고 있는 정법사가 33 가는보살상 불사를 어떻게 해양할지도 기대됩니다. BBS 뉴스 박은호입니다. 만행결사 자비순례단이 순례를 시작한 지 어느새 열흘이 됐습니다. 어제는 잠시 순례를 중단하고 대중공사를 열었는데요. 결사의 의미를 되짚어보고 한국 불교 미래를 논의하는 귀중한 자리였다고 합니다. 함께 하진 못하더라도 사부대중 모두 만행결사의 역사적 의미를 곱씹어보는 하루가 됐으면 합니다. 이상으로 10월 16일 금요일 BBS 뉴스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